민원연 나와주세요. 오늘 뭡니까? 오늘, 이제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에 돌입했다. 이게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로 했는데요. 원래 저희가 종편 떼찌는 시사 토크쇼 위주로만 주로 많이 하는데, 이 하는 행동이,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다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TV조선, 채널A, MBN, 이 종편 3사와 MBC, KBS, 이렇게 그 회사가 아주 세트로 거의 연예가 중계에 가까운 이런 반기문 보도를 하고 있어서 보도 먼저 한 꼭지를 정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사 토크쇼 정리했는데 반기문 어떻게 보세요? 다뤄왔는가 종편과 호수매체들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0년 만에 돌아옴. 10년 만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0년 만에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지금 서울역에 반 총장이 도착했다는데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나요? 네,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방금 전 7시 반 이곳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뒤에 기념품 판매센터에서 기념품을 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보는 건 이 시간 서울역 상황인데 저기도 난리네요. 네, 뭐 거의 대통령의 의전을 보는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저렇게 찍고 있고 그러니까 무려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현장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안병욱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자택에 있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이 도착 예정 시간에 맞춰 주민들과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환영 행사가 열릴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반 전 총장의 귀국이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직접 발권기에서 공항철도 표도 끊고 편의점에서 생수도 구입했습니다. 신분증에 새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한 뒤 직원들과 악수를 했습니다. 이후 청년들과 김치찌개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귀국한 뒤 첫 외부인과의 식사를 다름 아닌 젊은 친구와 함께한 겁니다. 취업 등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입국 전 언급들을 우회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오후에는 은행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효도하겠다는 아들의 말에 목이 맵니다. 제가 10년 동안 떨어져 있어서 효도를 못했는데 이제 계속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점심을 먹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로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하시죠, 어머니. 죽도 직접 떠서 먹여드립니다. AI 거점 소독소도 방문했고 네, 자동 세척기 고압 세척기를 들고 차량 바퀴를 직접 소독하며 대선 주자급 일정을 강행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VIP 입국 절차 대신 일반 시민들처럼 입국한 후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했다가 사당동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환한 표정으로 입국장에 나타난 반 전 총장은 공항에 모여든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 차례 허리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서 생수를 직접 사서 마셨고 공항철도 승차권을 자동 판매기에서 직접 발권받았습니다. 이제 좀 평시민이 됐으니까 경찰도 잘 타고 시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보여주기인데 그래도 그것이 먹히니까 그러는 것인지 누군가는 오랜만에 돌아와서도 처음으로 택한 방법이 바로 그 보여주기였습니다.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 반파라치 보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반기문 전 총장을 따라다니면서 파파라치 수준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쵸. 제가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지지율이 생각만큼, 소위 이제 노출에 인한 컨벤션 효과를 끌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종편이 저렇게 내내 때려대는데, 그럴 때 시청률이 떨어진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오래 못 가게 생겼어요. 네. 시청률 떨어지면 종편을 계속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어쨌든 반기문 지지율을 확 끌어올리려고, 무리수를 방송국도 그리고 그 방송에 쓸 영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기문 측도 했는데 어설퍼서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매력이 없거든요. 좀 계속 지적하는 게 악당도 매력이 있어야지 표를 얻어요. 진짜로. 좀 약간 뭐 어색하죠. 모든 게. 그래서 별명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있더라고요. 제가 해도 되나? 방근혜라는 그런 방송을 자꾸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함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그런 면이 있어요. 또. 예. 그러니까 그냥 오랫동안 의전에만 익숙했던 사람이 자연인처럼 행동 카메라 앞에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그래서 드러나는 어색함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검증 보도가 진짜 없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불리한 사안들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도 검증 보도가 없고 오히려 이제 시사 토크쇼에선 감싸주는 이야기들만. 자, 이제 시사 토크쇼를 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감싸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기문 그 전 총장이 불리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면서 계속 막아줍니다. 아니요, 저도 반기문 사무총장 좀 아는데 제 좋아요. 진짜 건강하다 그래요. 좋아요. 그건 제가 한 95%는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니세요? 반기문 총장이 오히려 글로벌하게 활동하면서 한국에서 계속 있었던 정치인보단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열정적으로 임한다면 그 시대 정신을 담아낼 수도 있으니까 이걸 꼭 연대기적 나이로 우리가 평가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게 어차피 외신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예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많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이 유엔이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이런 PKO라든가 아니면 북한 인권 이런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뭐 환경 이런 면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깎아내리려는 얘기들이 좀 더 많지 않았나 뭐 이런 판단은 좀 합니다. 그 참여정부 시절에 사실은 이 속된 말로 이제 정치권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참여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 치고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용돈 안 받은 사람 없다라는 소문이 상당히 그 당시 많이 돌았었거든요. 20만 불을 받은 부분 관련해서는 이거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개인적 용도로 썼다기보다는 아마 어쩌면 다른 용도였을 수도 있다. 배신자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박근혜와 최순실 사태가 그래서 생겼다. 국민을 위한 걸 생각해야지 자꾸만 저렇게 의리, 배신자의 닉네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저는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리 때문에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장관이 되면서 장관 공간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주민 대표가 찾아와서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축하 화분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은 주민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어떤 어르신 모시고 있는 모습이 멋있었다든가 자녀들과 화목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든가 부부가 좋았다든가 항상 청소하시는 모습 좋았다든가 이렇게 그 가정에 해당되는 내용 기억나는 대로 한 구절이라도 더 차별화시켜서 적은 다음에 그걸 일일이 비서관이 해당 가정의 우체통에 집어 넣어줬다.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몇 세대를 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아쉬운 마음에도 축하하는 마음에 축하난을 주민들이 보냈는데 일일이 답을 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습니까? 내가 나중에 뭘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유권자들 대하듯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겠고 평소에도 남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성이 있었다. 이런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외교관이라면 누구나 그런 자세를 보일 수 있을까? 뭐 외교관이면 당연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편지를 써서 가가호호 전달할 수 있겠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대단한 지극정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자, 그걸 하면서까지 이렇게 또 대선에 나가서 만약에 또 낙선한다면 이건 정말 국가적인 또 수모거든요. 자, 그런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왔던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이라는 게 정말 정치가 중요하다,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결단을 하신 게 아닌가. 정말로 우리 5천년 역사상 이런 국제적 지평에서 전 세계의 그렇죠. 이런 분이 상대로 없죠.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 본인이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1년에 세계 정상 300에서 400명 만난다고요.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에게 어떤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정치, 21세기적 어떤 국가 리더십을 원하는 거지. 유엔 사무총장은 어디를 먼저 가야 되느냐. 팽목항 세월호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자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였지 않습니까? 아니 세월호 사건의 원인과 진실에 대해서 국민이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액수의 개별적인 보상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도의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지만 그거하고 세월호 사건의 진상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과도하게 정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흐름이 있고 그것은 명백하게 우리 한국 사회의 하나의 일파에 해당되는 흐름이고 사건인데 왜 유엔 사무총장이 말이죠. 사무총장 지낸 사람이 그런 일파의 주장에 동조하는 어느 하나의 액션으로 말이죠. 재수처럼 팽목항에 왜 서둘러서 갑니까? 반기문 총장이. 천안함이나 연평도 무덤에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서 당장 사실관계 어긋난 것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세월호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참 어렵다. 반기문 전 총장이. 그러니까 최고의 수준으로 쥐어짜고 오는 이 칭찬들이 아무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띄워주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런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센 칭찬들이 초반에 나온 건데 딱히 뭐 우와 이게 없잖아 아무것도. 오히려 어렵다. 참 무능한 사람인가? 왜 이런 게 뉴스가 되지? 누구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왜 저 사람이 하면 뉴스로 되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해를 한다니까요, 지금. 이 양반이 쉽지 않겠어요, 띄우는 게. 응? 안철수 띄우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기문만 가지고 안 된다. 이 안철수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한동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거나 아예 언급을 안 했거든요. 다시 띄우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한 3일 전, 3, 4일 전 거를 이렇게 보니까 한 3일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안철수 그 대표. 얘네들 의도를 가지고 납품하니까요, 항상.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은 갑자기 국민의당을 엄청 걱정해요. 국민의당의 살 길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 걱정하고요. 그다음에 반기문과 안철수가 결합해서 빅텐트를 세우면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라는 거고 중도층들이 안철수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그다음에 반기문이 검증 문턱을 못 넘으면 어쩌면 안철수에게 기회가 갈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저게 속내네요. 못 넘을 수도 있다. 그렇다기보다 이제 안철수에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렇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가지고 계속 가라 이런 거예요.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문재인이나 민주당 후보의 표를 긁어 먹어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친노 운동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철수 합리적 보수를 이제 지향하는 사람들은 찍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3, 4일 사이에. 그렇죠. 지난 총선 이후로는 안 하던 짓인데 심지어는 최근에는 안철수는 끝났다는 식의 분위기. 이제 도망가고 막 미국 가고 이거 이제 끝장났어. 지지도 막 떨어지고. 그런데 갑자기 반기문 등장과 함께 지렛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둘의 조합이어야만 대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기획자 윗대가리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오다가 나 떨어지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보세요. 손학규 그다음에
뭐 정운찬, 나중에 또 뭐 야심차게 바라보기는 반기문까지 한다면 안철수 대표 띄워주러 오는 거냐?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가? 네. 불가능한가? 뉴 DJP 연대라고. 그것이 가능해야지 제가 볼 땐 국민의당이 삽니다. 유일한 길이다.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마치 그러니까 그 누구랑 연대를 하느냐인데 사실은 한기훈 후보랑 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선택은 지금 오늘의 어떤 컨벤션 효과, 오늘 전당대회 분위기는 뜨겁다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를 뭐 연호하고 대통령 연호하고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를 뒤집고 자기가 박선수 리베이트 사건 무죄가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당대표를 내려놓고 지금까지 자숙했던 그 기간 동안을 이제는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오늘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신이 국민의당의 정말 유일한 어떤 후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얼만큼 끌어올리느냐. 중도는 최소한 새누리당 쪽으로는 안 옵니다.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쪽으로. 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는 아예 그냥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은 조금 뭐랄까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안철수도 만약 약진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반기문과 제휴를 하되 반기문을 꺾고 안철수가 반기문의 몫을 빨아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국민의당은 특히 박지원이라는 정치는 정말 영민하고 노예하기 때문에 끌고 갈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만약에 호남에 있는 박지원의 지분과 자 개혁신당이라고 이름 좀 바꿔 지금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저 새누리당에서 분화된 저 그룹하고 또 다른 누군가 뭐 김종인이든 손학규든 누군가가 합친다면 아마도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 개헌 대 반개헌 그래서 저는 박지원의 어떤 빅텐트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나 국민의당 입장에서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게 제 객관적인 분석이에요. 왜냐면은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받는 저 지지율은 여기 촛불 민심의 분노 연합으로 지금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전 대표는 친노 운동권 후보가 돼버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 투표에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중도 개혁의 안정을 바라는 중도층을 포함한 아주 합리적 보수 세력들이 하나로 될 적에는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룸이 훨씬 넓어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내심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추세로 가다가는 촛불 분노 연합의 대표 선수가 돼서 친노 운동권 세력으로 갇혀버리면은 표의 확장성이 전혀 없는 거. 그거를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는 시점부터 내내 이걸 하고 있었어요. 내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약간 반등해서 뭐 0점대 수준이지만 그 안에서 계속 추락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반등하는 수준. 종편에서 이렇게 계속 매 시간 반기문 안철수 이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요즘 종편 시사 토크쇼를 보면은 이제 완전히 이 최순실 게이트는 완전히 이제 없어졌고요. 그 이야기는 일부러 안 하려고 하고 자꾸 대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선 이야기를 하는 그 목적이 지금 반기문, 안철수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여권 주자들을 띄우려고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마치 새로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보수 정권을 세우겠다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건데 아직도 사람들이 TV조선이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했다. 그러니 TV조선이 굉장히 변했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서 아니라는 거를 강조드립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이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거다. 그 관점에서 걔네들의 기획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절박하게. 생각만큼 잘 안 나와서 조합도 잘 안 나오고 지지율도 잘 안 나와서 이렇게 애쓰고 있어요 요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녹고의 눈물. 예. 제주 섬 오가피 전통주. 6개월 이상 숙성시켰고 전통주 중에서 아주 전통주. 예. 명절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로니아진 알죠? 예. 여전히 몇 년째 최정상의 판매고를 자랑하는, 실제 몸에 좋은가 보죠? 뭐 어쨌든 아로니아 진이고요. 그다음 슬슬 풀리고 딴지마켓 직원들이 알코올을 들이부어가며 몸소 검증한 숙취 해소제랍니다. 음주전 한 포 섭취해 주시면 2차, 3차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다고 하고요. 딴지마켓에서 이번 주까지만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올리덴탈 체크각을 100% 무알콜, 입냄새나 치주염 등을 잘 예방한다고 식약처가 인증해준 제품이랍니다. 양치질 하시면서 입안 걱정이 되신다면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인 올리덴탈 체크각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랍니다. 한겨레 출판에서 한창훈 소설가입니다. 근데 에세이집을 내셨고요. 공부는 이쯤에서 마치는 거로 한다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고, 실제로 이분이 광주항쟁 이후에 공부 더 안 해 이러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거제도에서 계속 바다와 함께 사신대요. 한겨레 20일 시사주간지에 글 쓰셨던 걸 묶은 거고요. 공부는 이쯤에서 마치는 거로 한다. 민원연 나와주세요. 오늘 뭡니까? 오늘, 이제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에 돌입했다. 이게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로 했는데요. 원래 저희가 종편 떼찌는 시사 토크쇼 위주로만 주로 많이 하는데, 이 하는 행동이,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다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TV조선, 채널A, MBN, 이 종편 3사와 MBC, KBS, 이렇게 그 회사가 아주 세트로 거의 연예가 중계에 가까운 이런 반기문 보도를 하고 있어서 보도 먼저 한 꼭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사 토크쇼 정리했는데 반기문 어떻게 다뤄왔는가? 종편과 총장이 도착했다는데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나요? 네,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방금 전 7시 반 이곳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뒤에 기념품 판매센터에서 기념품을 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보는 건 이 시간 서울역 상황인데 저기도 난리네요. 네, 뭐 거의 대통령의 어떤 의전을 보는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저렇게 찍고 있고 그러니까 무려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현장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안병욱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자택에 있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이 도착 예정 시간에 맞춰 주민들과 지지자들이 함께한 호수매체들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0년 만에 돌아옴. 10년 만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0년 만에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지금 서울역의 손을 꼭 잡고 효도하겠다는 아들의 말에 목이 맵니다. 제가 10년 동안 떨어져 있어서 효도를 못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점심을 먹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로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하시죠? 시장하시죠, 어머니. 죽도 직접 떠서 먹여드립니다. AI 거점 소독소도 방문했고 네, 자동세척기. 고압 세척기를 들고 차량 바퀴를 직접 소독하며 대선 주자급 일정을 강행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VIP 입국 절차는 환영 행사가 열릴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반 전 총장의 귀국이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직접 발권기에서 공항철도 표도 끊고 편의점에서 생수도 구입했습니다. 신분증에 새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한 뒤 직원들과 악수를 했습니다.
이후 청년들과 김치찌개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귀국한 뒤 첫 외부인과의 식사를 다름 아닌 젊은 친구와 함께한 겁니다. 취업 등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입국 전 언급들을 우회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오후에는 은행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